몸 상태도 안 좋고 약 먹고 이러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준비해온 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있는 것들 다 세부 사항 같은 거 이렇게 업데이트 해놨어요. 이런 것들 보시고 좀 이렇게 진하게 칠해놓은 팀들은 해당 부분 스탯에서 상위 쪽에 있거나 혹은 하위 쪽에 있거나 이런 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얘네들의 색깔이 후반기에 어떻구나 이런 것들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필라델피아 대 뉴올리언스. 내일 필라델피아 역시나 지금 맥시가 현재까지는 아웃이라고 나오는데 뇌진탕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엄청 오랫동안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 맥시가 아직도 뇌진탕의 여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도 일단 결장으로 나와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뉴올리언스나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특히 필라델피아 쪽에 결장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뉴올리언스는 별다른 결장은 없습니다. 후반기 스탯 같은 거 쭉 봤을 때는 뉴올리언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상위권에 있어요. 특히나 넷 레이팅, 보통 이런 그 공격 수치, 뭐 수비 수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넷 레이팅이 높은 팀이 좀 잘 나가는 팀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후반기 넷 레이팅 기준으로 상위권 팀들을 살펴보면 1등이 보스턴, 2등이 미러키, 3등이 뉴올리언스입니다. 지금 이제 그 넷 레이팅 상으로 보니까 12.8까지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4등이 덴버, 5등이 오클, 6등이 올랜도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위권 기준으로는 워싱턴이 꼴찌, 멤피스가 그 뒤, 샬럿이 또 뒤에서 세 번째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은 팀들, 이런 팀들 조금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뉴올리언스가 제가 이렇게 좀 선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뉴올리언스가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수치도 105.3으로 전체 3위 정도 마크하고 있고, 뉴올리언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다. 후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일단 간접적으로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그 후반기 한 6, 7경기 정도 기준이다 보니까 한 경기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저도 후반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2주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전반기 스탯들이 워낙에 누적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크게 안 변해요, 수치들이. 근데 후반기 한 뭐 이제 10경기도 안 했으니까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제가 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아래 있는 것들이 이게 후반기 스탯 기준인데 많은 변화도 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지금 이 팀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내일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많은 결장이 있는 편이고, 엔비드랑 맥시 빠진 거 물론이고 여전히 멜튼이나 코빙턴 이런 윙자원들이 많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죠. 눈에 들어오는 거는 뉴올은 지금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필라델피아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지금 후반기 지금 성적상으로도 후반기 지금 8경기 정도 살펴봤는데 필라델피아가 후반기 동안 3승 5패네요. 댈러스나 샬럿, 클리블랜드한테 승리를 했었고, 뉴욕, 미러키, 보스턴, 브루클린, 멤피스한테 졌는데, 초반에는 뉴욕이나 뭐 미러키, 보스턴 이런 팀들한테 진 거는 특히 미러키, 보스턴한테 진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브루클린이랑 멤피스한테도 패배를 하면서 필라델피아의 경기력이 다소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쌓아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플레이인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그 다이렉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있기는 한데, 역시나 필라델피아는 엔비드도 결국엔 돌아와야 되고 맥시도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여러 가지 스탯들도 보고, 또 이제 맥시가 없었을 때도 이것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맥시가 없을 때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도 없고 맥시도, 그러니까 엔비드가 없는 와중에 맥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딱히 이제 언더오버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제 더 오바로 가게 된다. 이런 것들 관찰이 됐었고, 생각보다 맥시가 없어도 한 4점 정도밖에 드랍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도 뉴올 쪽을 좋게 볼 것 같긴 해요. 필라델피아 홈이고 뉴올리언스가 원정이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오히려 뉴올리언스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많은 승리를 챙기는 팀이거든요. 뭐 1승 차이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뉴올 쪽에다가 저는 오바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224.5라는 기준점이 사실 이게 언더오버는 많이 애매한데, 그래도 요즘에 뭐 뉴올리언스 상대를 많이 수비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역시 멤피스나 브루클린한테 110점도 기록을 못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은 언더오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일단 그래도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해볼게요. 필라델피아가 최근 브루클린이랑 멤피스 이런 공격이 안 되는 팀들한테도 실점도 꽤나 많이 했었고 110점 이상 실점을 했었고, 본인들도 그래도 한 105점 이상씩은 득점을 해줬다. 이런 것도 보면은
내일 뉴올리언스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물론 막 100점 미만 혹은 105점 미만 이렇게 수비적으로 많이 좀 뭐랄까 공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 그림상으로는 뉴올 쪽에다가 오바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워싱턴 대 샬럿은 제가 아마 패스할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은 지금 후반기 기준으로 워싱턴은 수비가 상당히 안 되는 팀이고 반면에 샬럿은 공격이 매우 안 되는 팀입니다. 샬럿의 이런 수비 수치들이 나쁘지는 않게 지키고는 있는데 샬럿 지금 후반기 들어서 최근 5연패 받고 있기도 하고 워싱턴이 지금 아마 15경기 연패 중인가요? 아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양팀 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이 지금 구성상으로도 사실 샬럿한테 크게 밀릴 건 없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워낙에 요즘에 워싱턴이 상대했던 팀들이 올랜도, 유타, 클파, 레이커스, 골스, 클블, 오클, 덴버, 뉴올, 댈러스, 필라델피아, 보스턴, 클블, 피닉스, 마이애미. 최근에 워싱턴이 15연패를 하는 동안 좀 상대적으로 약팀을 만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워싱턴이 최근 15경기를 너무 빡센 팀들이랑 붙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샬럿은 후반기 들어서는 혹은 이제 좀 트레이드 이후로는 조금 약간 나아진 모양새를 많이 보였던 적은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해도 요즘에 5연패 달리고 있는 거 그런 점들이 난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경기를 좀 뭐랄까 예측해라 그럼 저는 워싱턴이 연패를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워낙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워싱턴이 너무 어려운 팀들만 쭉 만났었고 샬럿 정도면 해볼 만한 상대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패스긴 한데 굳이 따지라면 워싱턴의 일반 승 정도? 그 정도는 한번 내다보고는 싶네요. 언더오버는 지금 양팀 다 샬럿은 공격이 한데 워싱턴 수비가 너무 안 좋아 이래서 좀 어질어질한데 226.5 저는 별로 이렇게 내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인데 클리블랜드가 오락가락을 좀 하죠.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무려 보스턴의 연승 행진을 잡아내는 그날 뭐 딘 웨이드가 엄청난 활약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직전 경기 이제 애틀랜타한테는 101점에 그쳤었죠. 이날은 뭐 팀 전체적으로도 야투도 굉장히 별로였었고 뭐 팀의 구세주라고 할 만한 딘 웨이드나 뭐 이런 친구들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도노반 미첼도 지금 부상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라인업만 봐도 클리블랜드가 이제 뭐 니앙이라든지 웨이드 이런 벤치 자원들을 올렸는데 이래서인지는 몰라도 직전 경기 101점에 그쳤다. 특히나 애틀랜타가 요즘에 트레이형이 없는 와중에는 제가 이따가 또 언급은 하겠지만은 언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팀이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도 클리블랜드의 공격이 너무나도 안 됐다.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후반기에는요 후반기 디펜시브 레이팅 수치는 나쁘지 않게 찍히고는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지금 최근에 패배들을 통해서 많이 떨어졌어. 제가 이제 이걸 조사하던 시기에는 5등 정도 했었는데 지금 17등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변동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이제 미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앞선 수비가 워낙에 안 된다.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물론 뭐 알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뭐 장신에다가 리바운드 사수 같은 게 많이 되는 편인데 상대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고 상대팀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거 이런 앞선 수비 같은 것도 잘 안 된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클리블랜드의 그런 수비력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3점 같은 것들은 잘 터지고 있긴 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만한데 아마 3점도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후반기 기준으로는. 아무튼 클리블랜드가 뭐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순위들도 썩 좋지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미네소타가 백투백이긴 한데 올 시즌 미네소타는 백투백 9경기 중에 7승 2패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미네소타 여전히 수비적으로는요 지금 올 시즌의 수비는 거의 흐트러짐이 없죠. 후반기 지금 8경기 치르는 중에서도 수비만큼은 5손가락 안에 들고 있다.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가 4등으로 나와요. 여기는 지금 109.5라고 되어 있는데 106.4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디펜시브 레이팅도 5손가락 안에 들고 있고 상대팀의 야투율도 잘 억제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점 수비는 괜찮은데 상대팀의 이제 인사이드 공격력, 인사이드 수비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상대팀의 공격 시도를 많이 억제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근데 뭐 상성상으로 지금 미네소타가 3점 수비는 잘 되는데 클리블랜드는 3점은 41.4%로 넣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의 3점을 조금 억제할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뭐 양팀 다 지금 클리블랜드나 미네소타나 후반기 들어서는 아주 막 한쪽이 엄청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우세를 조금 점치긴 합니다만은 아주 확신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209.5 저는 기준점이 너무 낮다고 생각은 해요. 미네소타도 내일 그 타운스가 없는 날이고 클리블랜드도 역시나 미첼이나 모블리 이런 애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난 209.5는 너무 낮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도 수비팀이고 미네소타도 수비팀의 색깔이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209.5는 조금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미네소타도 최근에 클리퍼스랑 엄청 언더 게임도 하고, 그날 뭐 서로 이제 180점도 못 넘는 그런 경기가 있기도 했었는데, 제 시각으로는 오늘 또 미네소타가 막 인디애나랑 224점 경기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9.5가 좀 타당한, 언더 쪽으로 타당한 기준점이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노반 미첼이 없는 클리블랜드가 이제 도노반 미첼이 없으니까 언더 쪽으로는 4.6점 정도밖에 가지 않는데,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득실 마진이 9.4점이나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에 들어오죠. 제가 직전 경기 애틀이랑 그것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수치를 새로 뽑았는데, 보니까 도노반 미첼이 없는 클리블랜드는 이제 9.4점이나 마이너스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네소타 쪽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욕 대 올랜도 경기인데, 자, 지금 리그를 거의 뭐 대표하는 언더 팀들의 대결인 것 같아요. 저는 앞선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보다 나는 이 경기가 조금 더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아. 특히나 뉴욕 같은 경우는 내일도 브런슨의 출전 유무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근데 모르겠어. 브런슨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뛸지 안 뛸지도 약간 애매한 상태인데, 일단 올랜도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리그에서 한 6번째 정도, 넷 레이팅 상으로는 6등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뉴욕 닉스는 지금 24등이에요. 마이너스 5.6으로 24등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스탯 같은 거 한번 보면은 뉴욕 닉스가, 제가 얘네들이 시즌 초반에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아누노비를 영입하고 난 이후에는 최대 2등까지 갔었고,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그 아누노비를 영입하고 쭉 이제 경기를 치는 시점에서는 전체 막 1위까지 꼽히기도 했었어요. 막 2024년 기준으로도 막 1위까지 달리고 수비적으로 진짜 최상위권에 있었는데, 이제 후반기 기준으로는 다시 뉴욕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수치들에서 인사이드 수비력은 조금 되는 편이야. 뭐 하텐슈타인도 있고 아치오마나 조시아트가 리바운드도 많이 잡아준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드리면서 인사이드 수비는 괜찮은데 여전히 외곽 수비는 많이 안 좋아요. 반면에 상대팀의 야투 시도 같은 것들은 잘 억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공격이 너무 안 된다. 본인들의 이제 야투율이 후반기 기준으로 28등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페이스도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이다. 말 그대로 다른 팀들, 되게 빠른 팀들, 워싱턴 같은 애들은 페이스가 한 104.9 이렇게 가거든요. 거의 105까지 가는데 뉴욕은 리그에서 가장 느리다. 페이스가 93회로 가장 느린 편이고, 여전히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잡고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적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뉴욕이나 올랜도나 상대팀의 야투 시도도 적고, 특히 또 이런 거 올랜도 보면 그렇죠. 올랜도가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지금 30번째로 꼴찌고 3점슛 시도도 리그에서 가장 적게 한다. 역시나, 그리고 상대팀의 야투 시도 역시 되게 못 던지게끔 하는 팀이고, 지금 보면은 올랜도랑 뉴욕이 내일 지금 후반기 기준으로 페이스 뒤에서 1, 2등 간의 대결을, 한마디로 되게 느린 팀들 간의 경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 언더를 찍으면 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랜도가 지금 프렌이 1.5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또 프렌이다 이러면은, 나는 사실 브런슨이 있어도 올랜도가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브런슨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올랜도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경기 내일 브런슨이 출전한다고 했을 때 이런 핸디값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상으로도 올랜도의 프렌이나 언더 이런 것들이 괜찮게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랜도가 지금 후반기 기준 리그에서 가장 실점을 적게 하고 있는 팀이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브런슨이 있을 때랑 없을 때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브런슨이 없는 뉴욕은요, 언더 쪽으로 3.1점 가량 가고, 특히 이런 그 마진상으로도, 수비도 오히려 브런슨이 없으니까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브런슨이 없는 뉴욕은 그 점수 마진상으로, 득실 마진상으로도 10.9점이나 떨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클이랑 마이애미인데요. 제가 이제 오클에 대한 이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엊그저께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도 오클이 프렌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역사상 이제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오클라호마가 어쨌든 포틀랜드한테 이제 12연승까지 달리게 되긴 했는데, 그 중에 그때 당시 핸디값이 막 12.5인가 그랬어. 그 기준으로는 포틀랜드가 프렌을 꽤나 많이 했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날도 포틀랜드가 물론 8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최대 막 3점 차인가 2점 차까지 좁혔던 4쿼터에 그 정도로 좁혔던 시기도 있긴 했었어요. 이제 한 끗 차이로 모자라가지고 파작 같은 거 하느라 더 벌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포틀랜드를 상대로도 꽤나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득점 수치 상으로 이런 것들을 오클이 좋게 지키기는 하는데 최근에 레이커스한테 패할 때도 그렇고 샌안토니오한테 패할 때도 그렇고 오클이 딱 이제 연승 달리면서 확실히 나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샌안토니오한테 패배해가지고 그게 조금 수그라들었고 바로 레이커스한테도 패배를 했었죠. 물론 그 경기들 전부 다 이제 원정이었다는 거는 이제 있기는 있어요. 오클라호마가 최근 홈에서는 9승 1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클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은 얘네가 질까? 그런 생각까지는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내일 마이애미 프랭값이 8.5나 되거든요. 물론 마이애미도 오클라호마를 이렇게 괴롭힐 만한 압도적인 노피를 갖췄다거나 막 3점이 엄청 우수하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상성상으로 마이애미가 막 오클을 엄청 괴롭힐 만한 팀이다. 레이커스처럼.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일단 저는 후반기에 마이애미 좀 높게 평가했었었고 물론 이제 오늘도 댈러스한테 이기던 경기 잡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댈러스의 3점이 많이 터졌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내일 일단은 나 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 이거는 오클라호마의 성격보다는 마이애미의 성격을 좀 높게 보는 거죠. 마이애미가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느린 편이고 좀 뭐랄까 상대팀도 이렇게 많이 못 던지게 하는 편인데다가 지금 수비적으로도 인사이드 수비력, 3점 수비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좋게 지키거든요. 상대팀의 야투도 낮게 이렇게 좀 컨트롤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8.5 정도면 마이애미의 플랜을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멤피스 대 애틀랜타 경기 딱 지금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애틀랜타가 지금 트레이 형이 없는 상황 속에서 되게 언더팀의 색깔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먼저 보면은 일단 트레이 형이 없는 애틀랜타 오히려 트레이 형이 없으니까 수비적인 부분들이 더 상승해가지고 오히려 트레이 형이 없을 때 마진이 더 좋다. 애틀랜타는 그러니까 오바팀의 색깔로 갈 때보다 이렇게 언더팀일 때가 오히려 플러스였다는 모양새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 형이 없게 되니까 이런 점수적인 부분 언더오버 쪽으로 22.2점이나 언더 쪽으로 가게 되더라.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됩니다. 더구나 내일은 애틀랜타가 제일런 존슨까지 없는 날이에요. 요즘에 지금 뭐 애틀랜타 경기를 국내 중계진 중계를 할 때도 그렇고 제일런 존슨의 칭찬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평가가 가장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좀 이렇게 뭐 비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일런 존슨의 이름이 엄청 많이 언급되는 편은 아니니까 이런 비주류 윙자원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런 존슨 이 친구가 수비력이나 뭐 제가 비윙의 자질 수비가 일단 돼야 되고 3점도 쏠 줄 알아야 되고 기동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제일런 존슨이 경기들 보면은 얘가 또 패스웍도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본인이 물론 마무리할 수도 있지 운동력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좀 팀원을 살려가지고 약간 80%의 확률을 100%로 만드는 99.9%의 확률로 만드는 그런 센스도 갖추고 있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가 내일 결장한다. 이런 부분들이 애틀랜타가 조금 뼈아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피스도 보면 여전히 결장이 많은 상태이고 자택주가 출전은 가능하다고 하나 캠로드도 없고 GG 잭슨도 퀘셔너블이다. 이렇게 좀 득점을 보좌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많이 어둡다. 뭐를 가야 할지 잘 갈피가 안 잡히는데 저는 일단은 홈 멤피스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네가 왜 그러냐면 홈 멤피스가 원정에서는 15승인데 홈에서는 7승밖에 없거든요. 멤피스가 최근에 홈에서 4연패를 받고 있기도 하고 시즌 내내 홈에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요즘에 보면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원정 2연승 달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홈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삐리하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 후반기에 애틀랜타 지표를 보면요 일단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상위권에 있다. 트레이 형이 없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겹쳐가지고 수비적으로는 상위권에 있고 공격 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런 지표들 보면은 일단은 멤피스가 공격이 너무 안 돼요. 이제 후반기 평균 100점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한테 115점, 106점을 기록을 했는데도 후반기에 이러한 평균적인 득점들이 100점이 안 됩니다. 멤피스가요. 그래서 내일 경기도 일단 언더오버 중에 뭐를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멤피스는 홈이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나 요즘에 모양새를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느리게 접근하는 팀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페이스상으로 27등이다, 야투율 꼴찌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근데 경기를 이렇게 내다봤을 때는
214.5? 애틀랜타랑 붙었을 때 214.5 정도는 내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 경기를 언더가 보기를 어려워가지고 오바로 적어놨는데 일단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언더오버는. 근데 나는 언더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경기를 보면 볼수록 애틀랜타가 멤피스가 적게 던지는 편도 아닌 것 같고 좀 속공 찬스가 있으면 바로바로 내지르는 그런 모양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양팀의 현재 지금 지표상으로도 보면은 저는 애틀랜타 쪽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미러키. 이 경기는 사실 제가 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뭔 생각을 했냐. 이게 미러키를 그동안 믿었는데 미러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빠그라졌잖아요. 좀 거하게 빠그라졌죠. 그때 골스한테 쿤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골스가 워낙에 좋은 농구를 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러키의 좋았던 흐름이 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레이커스는 지금 워낙에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저번에 오클라호마 잡을 때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정말 대단한 활약 해줬고 막 그랬는데 또 세크라멘토한테는 그냥 무난하게 짓밟히는 모양새가 있었었죠. 이래서 레이커스가 좀 오락가락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돼요. 저는 일단은 미러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은 게 미러키는 지금 공격이 일단은 그렇게 좀 신통치 않다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골스한테 한번 밟히긴 했으나 레이커스가 골스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확 조질 수 있는 그런 팀까지도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커스의 공격이라고 조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수비적으로는 레이커스가 여전히 안 좋죠. 좀 이렇게 뭐랄까 더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내일 이제 반더빌트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일단은 현재까지 보이는 것 상으로는 레이커스의 수비가 그렇게 좋게 지키지는 않는다. 반면 미러키는 골스한테 한번 밟혔어도 수비적으로는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러키가 내일 마행인데 사실 뭐 미러키가 프렌이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미러키 쪽을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싶고 234.5면은 레이커스의 색깔보다는 미러키의 색깔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 미러키가 직전 경기 이제 그 골스한테 밟힐 때도 그랬지만은 최근 후반기 내내 언더 색깔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리고 레이커스도 오클라호마랑 붙을 때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조금 언더 경기를 할 때도 종종 있어 왔고 저는 지금의 미러키랑 붙으면 레이커스가 이런 빠른 템포의 운영을 하기는 힘들겠다. 제가 여러 번 미러키가 상대팀의 속공 차단하는 거라든지 인사이드 실점, 왜냐면 레이커스가 어디까지나 외곽도 외곽이지만은 르브론이나 AD에서 비롯되는 인사이드 득점력이 지금 기본 이 베이스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괜찮은 팀이다 미러키가. 그런 것들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리면서 미러키 쪽에다가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틀랜드 대 휴스턴이 이게 저는 일단 이거 언더오버만 가려고 해요. 언더오버 중에 뭘 갈 거냐? 저는 오바를 갈 건데 일단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팀이 괜찮습니다. 후반기 넷 레이팅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어요. 오히려 휴스턴보다도 위쪽에 있는데 얘네들의 좀 그 스타일은 뚜렷합니다.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고 그리고 상대팀의 턴오버를 유발을 많이 한다. 앞선의 이런 수비력 혹은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드는 버리고 인사이드 보시다시피 OPT 내 야투 방어율이 28등으로 안 좋은데 상대팀을 최대한 3점을 못 던지게 하는 편이고 3점 수비는 안 좋지만은 상대팀을 최대한 3점 슛을 못 던지게 한다. 상대팀의 턴오버를 많이 유발을 한다. 오펜시브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펜을 많이 따는 팀, 반대급부로 역습에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휴스턴에는 이제 제일런 그린 같은 뛸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또 뭐 브룩스도 그렇고 캠 휘트 뭐 이렇게 뭐 아멘 탐슨도 그렇고 이런 빠른 템포의 농구에 능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포틀랜드의 색깔은 올 시즌 내내 언더팀이었지만 저는 218.5 정도면 오바를 볼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경기 핸디값은 애매한데 그냥 오바 정도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